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볼 거거든. 저번 시간에 이제 산과 염기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봤고, 그다음에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봤는데, 각각의 염기들, 산의 그 종류들 중에 각각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각각의 산과 염기 특징들에 대해서 볼 거야. 우선 여러 가지 산 중에는 대표적인 염산이 있었는데, 염산은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얘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염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 색깔이 이제 무색이 되고 자극성 냄새가 나는 게 염산의 특징이고, 진한 암모니아수는 NH3라는 물질이지. 요 진한 암모니아수를 가까이 하면 염화 암모늄이라는 흰색 염기를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실험은 어디에서 봤었냐면 분자 운동에서 봤었거든. 그래서 분자 운동 중에 확산이라는 단원에서 어떤 기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확산 속도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보면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하고 염산을 묻힌 솜을 각각 양 끝에 놓게 되면 염산에 가까운 쪽에 흰 연기가 발생하는 실험을 했었어. 그래서 이때 암모니아수가 더 빨리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가깝게 흰 연기가 발생했었거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염산과 암모니아가 만나게 되면 염화 암모늄이라는 흰색 고체, 이때 발생한 흰 연기가 요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었어. 그래서 요 물질을 만들게 되는 게 산의 특징인 거고, 각각 염산의 특징이고, 그 염산이 이용되는 데에는 합성고무, 그다음에 화학약품, 그다음에 플라스틱, 의약품 제조, 그다음에 조미료 등에 사용이 된다는 거, 얘들은 각각 이제 읽어보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얘들은 각각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 중에 이제 강산 중에 이제 두 번째 황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 황산이라는 거는 위에 제법이 나와 있거든. 만드는 방법은 황을 맨 처음에 연소시켜. 연소시킨다는 거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비습과 열을 내는 반응을 이제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선 황이 산소하고 만나면 이산화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얘를 또 한 번 연소시키게 되면 삼산화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 이 상태에서 얘를 물에 녹이게 되면 이때 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황산이. 그 다음에 우선 황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한 황산이 있고 묽은 황산이 있어. 진한 황산이라는 거는 순도 99%에 가까운 황산을 진한 황산이라고 하는 거고, 묽은 황산은 물에다가 희석을 시킨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는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걸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묽은 황산이기 때문에 얘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상태. 그다음 위에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물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얘는 산이 아니야. 근데 얘를 왜 보냐면은 진한 황산의 특징 중에 강한 탈수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게 실험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진한 황산의 탈수작용을 나타내는 실험이야. 우선 요 실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설탕에다가 황산을 넣게 되면 이렇게 검게 부풀어 검은 기둥을 만들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 이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선 설탕의 화학식을 먼저 보면 설탕은 C12H22O11이라는 화학식을 갖게 되고, 여기에 황산을 넣게 되면 탈수 작용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물 분자 H2O가 얘 지금 22개, 11개 있으니까 얘 11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남은 게 12개의 탄소가루만 남게 돼. 그래서 12개의 탄소가루가 남게 되고, 탄소가루라는 거는 숯을 생각하면 되는데 숯 색깔이 검은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검게 기둥이 만들어지면서 진한 황산 같은 경우에 물과 반응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 폭발까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그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기체로 기포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거, 황산이라는 거는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실험이 되고, 그다음에 황산이라는 게 이용되는 예는 자동차 배터리, 의약품, 전지, 플라스틱, 페인트, 화학공업의 원료 제조에 사용이 된다. 요 앞에 있는 염산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 사용이 됐었는데, 각각 공통적인 것보다는 좀 차별적인 것들 위주로 암기를 하면 괜찮겠지? 그다음에 다음으로 질산에 대해서 볼 건데, 질산이라는 거는 열이나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 병에 보관을 하게 되거든. 이게 질산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데가 이제 비료, 물감, 폭약, 그다음에 화학약품, 원료, 그다음에 왕수의 제조에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생소한 게 이제 왕수라는 건데, 왕수라는 건 뭐냐면 질산하고 염산이 섞여 있는 물질을 왕수라고 하거든. 질산과 염산의 혼합액인데, 일반적으로 염산과 질산에는 금속들이 대부분 녹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질산과 염산에 녹지 않는 금속들이 있어. 백금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녹지 않거든. 근데 얘를 왕수에 놓게 되면은 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왕수라는 거는 용해제로 잘 쓰이는 물질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질산의 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에서 약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 아세트산은 무색의 액체로 자극성 냄새가 나고 물에 녹아 일부만 이온화된다. 일부만 이온화되기 때문에 약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세트산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세트산은 식초거든. 식초. 식초의 경우는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서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5%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는 게 식초가 되는 거고, 얘가 순도 99%에 가까워지게 되면 빙초산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 빙초산이라는 거는 사실 약산이라는 거는 약한 느낌이 드는데, 빙초산처럼 이렇게 농도가 높을 때는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게 돼. 그래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 자살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물질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 빙초산이라는 거 말뜻을 보면 얘는 녹는 점이 14도씨야. 그래서 상온에서도 얼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이 아세트산은 좀 전에 식초에서도 봤었지만 조미료나 의약품, 물감 등의 제조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탄산도 마찬가지로 약산에 해당하는데, 탄산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을 때 생성되는 약산이 되는 거고, 탄산은 주변에서 보는 탄산음료나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원인 물질이 되는 게 탄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염기에 대해서 볼 건데, 염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강염기 중에 수산나트륨이라는 게 있는데, 요 수산나트륨이라는 거는 흰색의 조해성 고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조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밀물조자에 풀해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밀물이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요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자신이 풀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요거를 이제 조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나트륨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탄산나트륨은 흰색 고체인데, 요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고체 비누의 원료로 쓰이는 거거든. 우리가 물이 조금 있는데 화장실에 비누를 놓게 되면 흰 색깔 몽글몽글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요게 바로 탄산나트륨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조해성과 그다음에 탄산나트륨이 된다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산나트륨의 이용, 여기까지. 그다음에 수산칼륨이라는 거는 잿물 또는 이제 앞에 양이라는 말을 써서 양잿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맨 앞에 봤었던 폼페이 화산이 있었는데, 사진에 폼페이 화산이 있었는데, 그 폼페이 화산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제 빨래를 하게 되는데, 그 빨래를 하다 보니까 그 폼페이 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빨래를 하면 세척력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발견하면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게 되는데, 그 말뜻에서 보면 그 폼페이라는 거는 서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화산 잿물이라고 해서 이걸 양잿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양잿물이 수산화칼륨이라는 성분이 녹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물질은 액상으로 되어 있는 물비누 제조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부식 제거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염기 중에 이제 수산화칼슘에 대해서 볼 건데, 수산화칼슘은 다른 말로 하면 석회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수산화칼슘보다 오히려 더 친근한 게 석회수지.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고, 물에는 잘 녹지는 않으면서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이 된다. 요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이 될 때 우리가 만약에 요 물에다가 석회수가 있는 물에다가 날숨으로 이렇게 뽀글뽀글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게 되면 석회수가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 요 과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CaOH2라는 수산화칼슘에 CO2가 들어가면서
CaCO3라는 탄산 칼슘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H2O라는 물 분자를 만들게 돼. 이때 만들어진 탄산 칼슘이라는 거는 흰색 앙금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석회수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순화칼슘이라는 거는 산성 토양의 중화 또는 표백제 제조 등에 사용이 된다. 네, 다음으로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는 염기에 해당하는 물질이고 우리가 염기라는 거는 OH-를 내놓았을 때 물에 녹아 OH- 내놓았을 때 염기라고 했었었지. 이때 암모니아는 바로 봤을 때는 이제 OH-가 보이지 않아서 물에 한번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NH3 플러스 H2O 하게 되면 NH4OH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얘가 물에 녹아서 NH4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된다고 했었었고 요 암모니아의 특징을 보면 물에 잘 녹고 공기보다 가벼우면서 무색의 자극성 기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이제 암모니아 냄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는 냄새를 쉽게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분무기로 이제 분사를 시키게 되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 냄새가 금방 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화장실 냄새를 쉽게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암모니아 관련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요게 분수 실험이거든. 분수 실험인데 요 암모니아라는 건 물에 잘 녹는다고 되어 있어. 근데 요 지금 둥근 플라스크 안에 암모니아를 넣게 되면 여기 물이 채워져 있고 요 밑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요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면서 요 공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게 돼.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밑에 있는 물들이 위로 빨아들여 올라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빨아들여져 올라가게 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고 염기성 물질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만나게 되면 붉게 변하게 되지. 그래서 붉은색 분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실험이야. 그래서 여기서 암모니아의 특징을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한다.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암모니아를 봤고 이 암모니아의 이용에는 질소 비료의 제조, 그 다음에 질산 제조,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